예, 지금 시간이 2020년 12월 6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예, 스트리밍이 좀 원활해졌죠. 예, 큰 무리 없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약간 스트리밍 문제가 있어서 음, 장비를 하나 추가를 했더니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어, 지난주에도 엄청 올랐죠. 예, 코스피 200이 저가가 46인데 고가는 69니까 20 몇 포인트가 올랐어요. 일주일 동안 저점 대비 고가가 20 몇 포인트씩 움직이고 있으니 진짜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월봉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음, 월봉은 예,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매출 대비해서 음, 이게 과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 차트에서 볼 때는 볼린저 밴드 2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벗어나 있느냐, 벗어나 있지 않느냐에 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예, 잠시 노트를 좀 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고, 이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에요. 그럼 이제 상단선이 존재하고 하단선이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시가라면, 여기가 시가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예요. 예, 이랬을 때, 요,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했을 때, A와 A와 A가 만나야 돼요. 예, B와 B가 만나는 거죠. 예, 이렇게 만나는 행위를 예, 이격해소라고 합니다. 이격해소. 여기서 이격이라는 용어 자체는 벌어져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평선하고 주가가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 벌어져 있는 걸 좁히는 행위. 예, 이걸 이제 이격해소라고 하는데 이격해소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A까지. 예, 이렇게 내려와서 이격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이게 올라요. 오르면 요게 여기에 따라갑니다. 요게 요로. 그러니까 A에서 주가가 A로 가는 방법이 있고 A가 반대로 A로 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소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전략을 짜실 때 이격을 예, 대문자 A에서 소문자 A로 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소문자 A에서 대문자 A로 하는 방식이냐를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상황에서 이격을 대문자 A에서 소문자 A로 가는 방식으로 해소할 거라고 판단이 되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소문자 A에서 대문자 A로 가는 방식이면 질러야죠.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격을 해소해야 되는 자리가 여기랑 여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이격 해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만약에 1번을 이격 해소시키겠다 그러면 여기서 시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이렇게 상승해서 요 1번이 요 시가, 요 저가에 봉에 가서 딱 붙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똑같은 방법으로 2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2번에 있는 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이 봉에 갖다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붙으려면 코스피 200 지수는 400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400까지 갈 거냐, 아니면 340 밑으로 내려올 거냐,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현재로 와서 보시면, 현재로 그렸을 때는 지금 예, 하나는 해소가 됐죠.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려면 아직도 30포인트 정도 더 올라야 돼요. 만약에 상승을 해서 해소시킬 거면. 그런데 그게 아니다. 상승을 해서 해소할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340 밑으로 조정이 오게 되겠죠. 자, 이제 주봉으로 갑니다. 자, 이번 주에 이격이 똑같이 존재했죠. 그래서 주가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오는 방식으로 이격을 해소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문자 A가 소문자 A로 가는 방식의 이격 해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은 봉이 볼린저 밴드 20 상단 쪽으로 와서 이격을 해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월봉은 반대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봉 쪽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격을 해소하고 있어요. 다음 주는요.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이격이 동일하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쏟아졌잖아요. 지난주 월요일이 11월 아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11월 30일이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슈를 갖다 붙였지만, 외국인이 2조 4천억의 현물을 팔고 6천억 정도의 선물을 팔았는데 결국엔 그 돈으로 이격 해소를 하는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격은 벌어져 있고 상단선은 저 위에 있어요. 자, 매도할 사람은 여기, 매수할 사람은 여기에요. 그리고 홀딩할 사람은 여기인 거죠. 여기를 A로 해야겠네요. A. 예. 여기는 매도자, 여기는 매수자, 여기는 홀딩. 자, 상승 추세는 다음 주까지, 주봉은 다음 주까지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요. 예. 상단선은 1번 위치에 만들어졌고 하단선은 A 2번 위치, 그리고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A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격 해소가 될 수 있는 A 아래에서 가능해 보이고요. 음.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시초가가 거의 하단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시초가에 매도하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에 내린다고 해도 매도로 따라가는 거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오르면 예, 1번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380 언저리까지는 지금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 지난 4주 동안 예,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가저가 고가저가를 계속 높여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래량은 계속 줄여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어떻게 봉을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반대로 움직이는 방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월봉의 이격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뭐 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격을 해소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만족시키려면 400 가까이는 가야 되니까요. 아직도 33포인트 정도 더 올라야 이격이 해소될 거예요. 만약에 이격을 400까지 올라서 해소될 게 아니라면 340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에서 거의 한 30포인트가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남은 3주 동안에. 그러면 이제 이격을 올라가면서 해소를 할 거면 계속 주봉은 양봉을 내야 되고요. 반대로 이격을 아래로 해소할 거면 음봉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음봉이 나느냐 양봉이 나느냐는 아마 이격을 해소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지향점을 보여줄 거라고 봐요. 어, 계속 양봉을 내면 올라가겠죠.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한 게 11월 달 이후로 한 6조 5천억 현물에서 그렇고요. 선물도 꽤 많이 들고 있어요. 3조 원 넘게 들고 있어서 어쨌든 외국인은 만기일까지 계속 위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기관은 매도를 들고 있죠. 매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상승을 막고자 하는 그런 행위는 보여줄 거라고 봐요. 다만 지금까지의 11월 이후의 행위를 보면 거의 기관이 외국인에게 뭐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자,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시초가에서 살짝 조정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 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상황을 좀 나눠 볼게요. 먼저 올라가는 케이스.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내려가는 케이스. 예. 올라가서 내려오면 이건 하락 쪽의 무게가 더 실리고요. 예. 내려와서 올라가면 이건 상승 쪽에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을 해소하고 올라가는 건 상승 쪽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2번에서 1번으로 먼저 갔다가 A로 돌아오면 거의 상승이 끝나는 형태고요. 예. 반대로 A까지 먼저 비스무리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감아서 올라가면 아마 이격 해소를 400까지 올라가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뭐 현물을 무자비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어도 뭐 하루에 7천억, 8천억씩 현물을 사대면 사실 지수가 내릴 수가 없거든요. 당장 삼성전자만 뭐 사대기만 해도 지수는 거의 내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봉은 어쨌든 상승 추세의 마지막을 쓸 거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음봉이 나면 이제 주봉은 상승 추세가 거의 끝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도 양봉을 계속 그려간다. 그러면 예, 목표치가 한 400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우지수는 올라서 마감했고요. 예, 거의 윗꼬리가 없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다우도 시초가의 악재가 뜨지 않으면 상승이 먼저 온 뒤에 하락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뭐 오늘 우리나라에 이슈가 있는 거는 뭐 2.5 단계를 올린 거, 그 정도죠. 예, 방역을 2.5 단계로 올렸고 6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뭐 이게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하고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뭐 미국 확진자도 뭐 22만 명까지 증가하고 사망자도 최대치가 됐지만 전혀 뭐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네,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 기관은 상승을 주도할 수가 없어요. 네, 반대로 지금 선물 매도를 몽땅 받아서 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아니 기관은 현물을 사고 싶어도 못 살 거예요. 현물을 사버리면 선물 매도의 손실이 커질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기관은 계속 현물을 매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반대로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느냐 아니면 선물을 청산하느냐, 예, 그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텐데 아마도 큰 이슈가 없다면 사실 뭐 4일 동안에 3조 원이 넘는 선물을 정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기 결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외국인은 어쨌든 계속 현물을 매수를 해서 지수를 내리지 않도록 방어하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대량으로 한다 그러면 예, 그때는 잠시나마 예,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은 상승 추세예요. 이렇게 되면 화요일까지 상승 추세가 보이고요. 일봉은 그래요. 시간으로는 지금 월, 화, 수, 목이면 고점만 안 넘으면 하락이 바로 시작될 구조인데 뭐 그러니까 계속 고점을 깨는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락 배팅을 하고 싶으시면 예, 고점을 안 넘는 봉을 하나 찾아내셔야 돼요. 뭐 거래량 관리도 꽤 잘하고 있는 편이고요. 아직까지 일봉에서 음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도 양봉, 주봉도 양봉, 일봉도 양봉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어딘가에서 방향을 틀어서 하락으로 완성해 놓은 봉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봉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상승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대외적으로는 사실 큰 이슈가 없는데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그 해외에서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확실히 음, 돈에 의해 움직이는 장이라 파괴력이 참 상당한 것 같긴 합니다. 오, 이게 올봉이 상단선이 없죠. 예, 이게 제일 큰 이슈예요.
월봉은 누르는 힘이 없어요, 이번 달에는. 그래서 어디가 고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예, 이건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고점을 찍을 때까지. 그리고 일단 고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을 한 상태에서 이 고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걸려요. 내년 3월부터 가능한 거니까요. 저가 투자 심리도는 내년 2월. 그러니까 이제 2달 동안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투자 심리도는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결과치를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는 마감을 하고요. 비트코인. 예. 암호화폐 쪽에서 보면 사실 동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 형태와 어, 암호화폐의 월봉 형태가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쪽은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이격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월봉. 자, 이제 월봉 그렇고 주봉은 지금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예. 여기도 부담이 되는 거죠. 만약에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가 돼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상승 추세가 죽죠. 예. 그래서 주봉은 힘은 잃고 월봉은 여전히 이격 해소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몇 주냐면요. 거의 10주 동안 내내 상승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 주에 저가를 깨게 되면 일단 주봉은 하락 주기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월봉은 그럼 이격 해소하는 지점까지는 최소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일봉은 답이 없고요. 음. 일봉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뭐 위아래 다 좁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는 그거예요. 월봉의 이격을 해소할 거냐 말 거냐. 예. 해소하고 가야 되는데 아까 코스피 200에서 말씀드렸듯이 급등을 해가지고 이격을 해소할 건지 아니면 조정을 해서 해소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요게 암호화폐 중에 비트코인이고요. 이더리움을 보면 이더리움 역시도 이격이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는 이제 내려왔다가 지금 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해소된 건 아니에요. 예. 주봉도 지금 상단선 위에 있다가 내려왔고요. 예. 일봉은 예, 갇혀 있죠. 다음으로 리플. 자, 리플은 예, 이격을 해소했어요. 보시면 리플은 이격을 해소한 상태고요. 만약에 요거랑 비슷한 것 중에 스텔라 루멘이 있죠. 예, 스텔라 루멘도 이제 이격을 해소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스텔라 루멘. 그다음에 리플. 근데 리플은 아직 그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은 해소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해소를 할 거면 다시 급등하면 이제 하단 저가에 예,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붙겠지만 어쨌든 아직 이격은 해소가 안 된 거예요. 월봉은 볼린저 밴드만 됐다. 자, 주봉으로 가보면 주봉도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얘도 아직 이격 해소가 안 된 거예요. 예, 일봉만 상승하려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고 있는 게 지금 이슈는 대부분 이격의 문제예요. 예, 이격이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저항선이 눌러가지고 예, 뭔가 누르는 힘이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 받쳐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쏟아지는 거예요. 라이트코인. 예, 라이트코인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안 생겼거든요. 이 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잠깐만요. 어,
여기 있네요. 이건 이격이랑 상관이 없어요. 라이트코인은. 그 다음에 여기 상단선 올라간 것만큼 토하고 있죠. 여기가 상단선이니까 하단선 찍고 올라갔다가 예, 상단선 위에만큼 토한 상태. 그리고 일봉은 갇혀 있어요. 지금 이제 제일 큰 이슈가 비트코인의 이격을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비트코인 SV요? 비트코인 SV. 이거는 다태아님, 이거 저기 아니에요? 사토시. 맞죠? 이거 내가 사토시다 그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혀 흐름을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전혀. 근데 사실 이건 좀 특이하게 움직인 거잖아요. 보통 2019년도에 2019년 5월을 볼까요? 2019년 5월을 보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5월이 그 전보다는 낮고 그런데 얘는 오지게 높아요. 예. 이때보다 이게 더 높아요. 그리고 여긴 더 높고. 근데 이때 상승한 게 사실 내가 사토시다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올라가는 것도 너무 황당했는데, 예. 밝혀졌나요? 사토시가 맞는 걸로? 갇혀 있어요. 어쨌든. 위아래 다 갇혀 있는 상태라서,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할 게 없어요, 얘는. 그리고 워낙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리플하고 그 스텔라? 얘는 지금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래도 움직이는 게 비슷해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스텔라 루멘이랑 리플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대장주가 비트코인이랑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랑 이더리움 두 개가 대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이제 리플 거래하고 때려친 다음에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 두 개만 남은 것 같다고. 예, 비트랑 이더나 관심을 갖고 나머지는 예, 그다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2017년도 말에 그 대세 상승 후에 가격을 보면 이더는 240만 원 중에 64만 원이니까요. 한 4분의 1이잖아요, 지금. 고점 대비 4분의 1 정도까지는 왔거든요. 그러니까 100으로 따지면 25%는 회복이 된 거예요. 25%까지는. 비트코인은 훨씬 많이 됐죠. 2,800만 원 중에 2천만 원이 됐으니까 75%까지 올라온 거라고 봐요. 예, 최고점 대비 비트코인은 75%,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25%까지 올라왔는데 리플, 최근에 리플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많이 올랐지만 이게 고점이 5천 원대란 말이에요. 4,900 얼마일 거예요, 아마. 4,925원에서 지금 654원이에요. 그러면 회복을 많이 한 게 아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새로 생긴 거잖아요. 얘는 흐름이 없어요. 예, 비트코인 SV의 경우는 흐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뭐지?
그러니까 비트코인 계열이 있고 이더리움 계열이 있고 리플 계열이 있고 뭔가 계열이 있잖아요. 그 이게 비트코인 SV가 비트코인 캐시에서 예, 분리돼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전혀 흐름이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요쪽 계열은 특히. 그리고 SV는 그 사토시 이후에는 음, 예, 도저히 예측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토시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올랐죠?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45만 원까지 갔었나? 45만 3천 원이요. 이때 어떤 분이 사셨다고 막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 19만 3천 원이니까요. 근데 오히려 수렴하고 있어요. 다른 종목은 예, 이게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어쨌든 확산 과정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예, 반대로 예, 비트코인 SV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예, 그냥 갇혀 있잖아요. 차트로 보면 딱 차트대로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단선에서 튕겨서 상단선까지 갔다가 밀린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건 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전혀 돈이 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안에서 노는 거죠. 예, 돈이 들어와야 예, 리플처럼 뜬금없이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 예, 뭔가 힘이 작용하겠죠. 애매해요. 차트가 애매해. 저가를 더 이상 깨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가를. 근데 저가를 안 깨면 사봐야 될 것 같은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저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매수를 해봐야 되는 형태의 차트. 근데 지난달에 저가가 무너지면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도 있는 형태. 그러니까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달에 저가를 예,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만 지나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번 달이 지나야 돼요. 이번 달까지는 지나줘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거래량이 늘면 안 돼요. 예.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늘면 최악이죠. 예. 딱 상승하기 좋은 지점의 딱 전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위로 가려면 다음 달 정도에 위로 가면 딱 좋은 모양새인데 예. 거래량이 안 터져주는 게 베스트라 상승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동안 시간을 보냈다가 막판에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 예, 그런 형태예요. 거래량이 줄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수하실 거면 시가 아래. 예, 아니다, 시가가 아니라 이거 얼마지?
19만 원 아래. 예.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SV를 사실 거면 19만 원 아래에서 저가 16만 6,500원. 그 위. 예. 그 위에서 예, 19만 원 아래. 그 사이에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주봉은 모르겠어요. 예, 주봉은 방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주봉이 방향성이 없다는 건 일봉도 없겠죠. 그래서 일봉과 주봉을 보면 전혀 방향성이 안 보이고요. 월봉만 보면 음, 지난달 저가가 깨지지 않는 조건에서 매수해 볼 만하고, 만약에 지난달 저가가 깨지면 이게 최저가 모드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 저가를 딱 60 라인에다 맞춰놓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너지면 50 라인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가장 높은 저가가 얘예요. 25만 2천 원. 그리고 그 25만 2천 원을 지나고 나서 가장 낮은 저가는 11만 5,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달에 저가를 깨면 11만 원대의 가격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하락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쓰겠다 그러면 지난달 저가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딱 들었을 때 들어가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건 죽어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 때 들어가셔야만 될 것 같고, 만약에 저가를 깼다 그러면 추매는 11만 원대를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트릭스는 다음 달이 연구간이잖아요. 저가가 다음 달 연구간, 그 다음에 4월이 연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 두 개를 잘 치셔야 돼요. 이 구간 두 개. 그 얘기는 뭐냐? 이번 달에 저가를 다음 달에 깨지 않는 게 좋거든요. 이번 달에 저가가 다음 달에 붕괴되지 않는 조건. 그러니까 이번 달엔 양봉이 나거나 아래 꼬리가 길어야 돼요. 예. 그걸 머리에 두시고 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은 어렵습니다. 예. 그 내가 사토시다 사건 이후로는 비트코인 SV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뭔가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예, 그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뉴스에 의해서 한번 움직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크다고 봐요.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페이팔인가요? 예, 거기서 비트코인을 결제에 도입하겠다라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비트코인은 어쨌든 그런 다른 그 보유의 가치를 떠나서 정말 공시라고 할 정도의 뉴스가 시장에 나온 거라고 봐서 어쨌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코인들을 보면 그냥 도미넌스에 따라 예, 이게 비트에서 돈 빠져서 알트로 들어가면 확 오르고 다시 알트에서 돈 빼가지고 비트로 돌아오면 다시 조정하고 예, 그런 식으로 약간 트레이딩 성격의 움직임은 있는데 정말로 이 종목이 정말 멋지고 예, 미래의 성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결과가 있고 이런 형태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결과물은 제가 2017년도부터 지켜봤지만 18, 19, 20, 3년간 지켜봤을 때 거의 없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차트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건 이 시장 자체의 결과물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보여주는 결과물이 없다 보니 어쨌든 암호화폐를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들이 있을 텐데 그쪽은 다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비용으로 계속 그 화폐를 운영하는 데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돈이 계속 상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냥 매년 몇씩은 빠져나가는 거죠. 결과가 없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다 보니 소모하잖아요. 비용을 소모하다 보니까 계속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태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예, 가만히 있어도 옵션처럼 풀이가 빠지는 그런 구조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실질적인 가치는 없고 그냥 기대감만 갖고 있는 형태에서 비용을 계속 까먹고 있다 보니까 비용이 까먹은 것만큼 암호화폐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화살표요? 개발자분에게 물어볼게요. PC 버전은 물어보고 예, 답을 드릴게요. 모바일 버전은 한참 물어봐야 돼요. PC 버전은 개발자분께 물어보고 다음 주에 답변을 드릴게요. 빠를 수도 있어요. 지금 뭐 PC 버전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얘기 드리면 바로바로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이 그래프로 화살표를 표시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표시를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는 제가 이틀 안에 답변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꿈 꾸시고요. 예,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